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아보고 조형 원리를 몸으로 표현해보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하여 미적 감수성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의 특징을 살려 사진을 찍어봅시다. 먼저 조형 요소를 알아볼게요. 조형 요소란 점, 선, 면, 형, 명암, 색 등 예술 작품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단위는 점입니다. 모든 형태의 기초인 까닭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두 작품은 점을 찍어 완성한 점묘화 기법의 작품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고 했지요. 바깥 선으로 윤곽을 표현할 수 있고 선을 겹쳐서 덩어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선을 뾰족하게 그리거나 부드럽게 그리면서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점과 선이 모여 면을 만들죠. 이 면들은 모여서 입체를 만들어요. 도형과 전개도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형 또는 형태, 같은 말이에요. 선과 면으로 만든 입체적 모양을 뜻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형을 가지고 있어요. 밝을명, 어두우람, 형태의 빛을 비춰서 밝아진 부분과 그림자로 인해 어두워진 부분 모두를 뜻해요. 어느 정도 밝고 어느 정도 어두운가.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로 예술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색. 비슷한 색은 조화로운 느낌을, 반대되는 색은 긴장감을 줘요. 깔맞춤을 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색을 넣으면 활발한 느낌을 줄 수 있기도 하죠. 집을 꾸미거나 옷을 고를 때 등 생활 속에서도 많이 고려되는 조형 요소이지요. 질감은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이에요. 거칠고, 부드럽고, 매끈하고, 뻣뻣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느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할 수도 있지요. 조형 요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조형 요소는 혼자서 작품 안에 표현되지 않아요. 조형 요소들이 작품 안에서 어울리는 느낌을 조형 원리라고 해요. 다양한 조형 원리를 알아볼까요? 조형 요소의 기본이 점이라면 조형 원리의 기본은 변화와 통일이에요. 같은 분위기가 반복되는 통일, 그리고 그 안에서 독특한 변화, 변화가 반복되면 또 다른 통일을 보이기도 해요. 화면의 작품을 볼게요. 파란색이 가로로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제일 윗줄은 통일감이 있지요. 밑으로 갈수록 변화가 심해졌어요. 서로 다른 부분이 크게 눈에 띄는 것을 대비라고 해요. 모양, 색깔, 빛과 어둠, 크기,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비가 잘 보여요. 부분과 전체의 일정한 관계에 따라 생기는 안정감이 있지요. 비례는 나중에 수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점, 선, 면, 형태나 색깔 등 규칙적으로 변한다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 걸 율동이라고 해요. 기준을 중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대칭이라고 해요.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선대칭과 점대칭을 생각해보세요. 1학년 중에 6학년이 있으면 눈에 잘 띄겠죠? 어느 하나가 눈에 띄게끔 색이나 모양을 달리하는 것을 강조라고 해요. 율동과 같지만 달라요. 같은 움직이지만 동세는 불규칙하지만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에요. 오른쪽 아래 그림의 사람을 볼까요? 그림 속 사람이지만 팔을 뻗고 다리를 들어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동세라고 해요. 조형 원리와 조형 요소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요.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 속에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어떤 조형 원리가 숨어 있는지 찾아볼까요?
풍력 발전기의 날개에서 볼 수 있는 율동. 휘어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에서 느껴지는 동세. 바다와 도로의 색과 질감으로 느껴지는 대비.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숲과 도시라는 차이가 대칭을 만들고 비슷한 크기의 모양으로 대칭을 이루고 주황과 노랑, 색의 차이로 인한 대비를 보여요. 검은 바다와 빛나는 플라크톤의 대비. 수많은 플라크톤의 율동. 곡선으로 이어지는 파도의 동세. 저 멀리 보이는 태양의 강조까지. 아름답지 않나요? 티끌 하나 없을 듯한 설원의 자국을 남기며 가는 스노우보더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강조. 곡선의 자국에서 느껴지는 동세. 명암의 차이로 느껴지는 대비. 붉은 것들이 많지요. 산을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다양한 붉은 산이 모여 하나로 보여요. 통일감이 있지요. 산을 따라 흐르는 하얀 물줄기. 그 물줄기가 모이는 곳에 있는 크고 작은 호수가 변화를 만들어요. 뛰어노는 느낌이 들죠? 가운데 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죠. 높은 건물, 낮은 건물, 여러 가지 색, 율동감이 느껴져요. 하얗게 눈 내린 하얀 설산과 붉게 단풍이 물든 가을산의 대비. 실제 산과 호수에 비친 산 그림자의 대칭. 무지개와 번개의 모양과 색에서 느껴지는 뚜렷한 대비. 초록색 숲과 노란 꽃밭. 색의 대비가 눈에 띄지요? 두껍게 얼었던 호수가 깨지면서 원을 그리며 무늬를 만들었네요. 반복되는 원이 움직이는 듯한 율동감을 줘요. 하얀 숲속을 가로지르는 빨간 기차는 색의 대비를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연습해봅시다. 오늘 배운 조형 원리와 조형 요소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밖에 나가기는 어려우니 집안에서 활동합니다. 활동 방법 안내 잘 읽고 활동해보세요. 첫째, 조형 요소와 원리 복습하기. 오늘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기억나나요? 영상 밑에 있는 링크에 퀴즈를 풀어보세요. 여러 가지 조형 요소와 원리를 복습해봅시다. 둘째, 내가 표현하고 싶은 조형 원리 선택하기. 여러 가지 조형 원리를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3가지 선택해보세요. 셋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조형 원리가 드러나도록 배치하기. 한 화면 안에 3가지 조형 원리가 모두 나타나도 좋고 각 조형 원리가 드러나도록 2가지 또는 3가지 화면을 만들어도 좋아요. 물건들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표현해도 좋고 가족들이 출연해도 좋습니다. 넷째, 여러 가지 구도를 생각하며 사진 찍기. 한 화면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만 드러나도록 구도를 잡아 사진을 찍어보세요.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 이외의 것들이 사진 안에 찍혔다면 사진을 자르는 편집을 하거나 다시 찍어보세요. 활동 5. 찍은 사진은 네이버 밴드 1:1 채팅으로 제출하기. 선생님께 사진을 제출하며 표현하려고 했던 조형 원리를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카메라 들고 실전 활동을 해봅시다.